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절기가 가까이 오니까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해에 추수감사주일 영상들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꽃꽂이를 할 건데요.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그 감리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각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 혹은 이미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9월 말이나 10월 첫째 주 1년 농사 지은 것들 막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혹은 전도 대상자였던 분들을 교회로 초대하셔서 뭐 구원축제, 뭐 전도 대축제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일을 같이 지내는 교회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올려드리자 하고서 추수감사주일 꽃꽂이를 준비해봤습니다. 한 해에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은 것들을 우리가 꼭 농산물을 가지고서 농사 지은 것들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각자 속한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열심히 일한 것들에 대한 그런 열매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말 그대로 땡스기빙 데이인데요. 우리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숫자로 혹은 셈으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꽂이를 하실 때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좀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흔쾌히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꽃꽂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배워볼게요. 네, 오늘은요, 제가 새로운 화기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아래가 좁아지고 살짝 위로 올라오는 거꾸로 된 피라미드 같은 그런 느낌의 정사각 수반입니다. 근데 겉에는 검정색이죠. 근데 안에는 이렇게 제가 사이트에도 올려드렸지만 오히려 안에가 코팅되어 있어요. 하얀색으로. 제가 사용해보니 안에는 미끄러워요. 그래서 쌍장 정사각하고 똑같은 사이즈보다 조금 더 커요. 왜냐하면 위에가 벌어지는 사이즈다 보니까 지금 플로랄 폼을 2장을 놓고요. 안에가 코팅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사용했었던 폼이나 잘라진 폼을 조금 잘라서 이렇게 사이를 고정해 줄 수 있어야 이게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렌지 하시기도 좋으실 거예요. 좀 단단하고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꽃꽂이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렴이죠? 이 몬스테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몬스테라는 한 단에 5번 들어있습니다. 몬스테라 주세요 하면은 미니 몬스테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입 몬스테라 큰 거라고 꼭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은 5개의 몬스테라 잎을 이용해서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게 해가지고 좀 언밸런스한 느낌을 줄 건데, 그럴 때에는 얘네들 똑같은 높이로 이 화기를 다 가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할 거라서 모양이 좀 멋있어야 돼요. 자, 우리 시장 갔다 오면요, 이런 잎사귀 소재는 사실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지저분한 걸 왜 파냐 이게 아니고, 시장에서 유통될 때 얘네들이 마르지 않게 물을 뿌리거나 그러기 때문에 세척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된 꽃꽂이를 또 구매하기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프리쌤의 그 스토어에 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더보기란을 체크해 주시고요. 네, 혹은 댓글을 남기시면,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테라가 5본 있어요. 그럼 5본 있으니까 높게 낮게 할 때 높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모서리들을 한번 이용해보자. 이 모서리 끝에쯤에 가서 놓을 건데, 이 몬스테라 잎이 너무 정면을 보지 않고요, 이렇게 살짝 옆으로 하나, 그냥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잎사귀 모양 그대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이 조금 얘랑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조금 잘라서 그 앞에다가 낮게, 네, 혹은 2개, 3개가 아니라 3개, 2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뒤에, 앞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2개를 꽂았고요. 하나는 잎이 크고 예쁜 거를 일부러 짧게 해서 앞쪽에다 이렇게 이 부분에다 꽂아줄 거예요. 하나. 혹은 여기다가 하나 더 꽂아도 되는데 복잡해질까봐 저는 그냥 일단 아랫부분에다가만 꽂을 거예요.
자, 높이 다르게 해서. 자, 하나는 여기 앞에 있는 모서리에다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몬스테라가 아니면 다른 건 뭘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야자, 층을 내는 그런 소재로 하셔도 되고요. 야자로 하면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오늘은 일부러 납작하고 좀 넓은 잎을 이용해 보려고 해요. 여기 이 소재는 어때요? 플로럴 폼을 다 가리거나 아니면은 이 화기를 딱 가리는 데 용도가 아니고 약간 볼륨감을 주면서 공간을 조금 나눠줬어요. 제가 저기 뒤에 오른쪽, 앞에 왼쪽에다 포인트를 주고 하나는 오른쪽 앞에다가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제 키가 쑥쑥쑥쑥 자라는 소재를 이용해 볼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체입니다. 말체가요, 마치 이 몬스테라 사이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줄 건데 이쪽에만 꽂아줄 거예요. 뒤에만.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갑자기 키가 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작은 꽃들로 채워줄 거니까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게 해줄 겁니다. 오늘 말체는 싹이 조금 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길이 한번 재보고 한꺼번에 모든 재료들을 종류별로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70%에서 80% 정도 사용해보고 나서 나중에 좀 채우시든지 스톱해도 된다. 자, 이거 만약에 제가 성전에서 바로 꽂았다면 이거 자체를 그냥 다 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거에 맞게 좀 자를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하고 표현해 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몬스테라 잎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서 나와줘도 괜찮아요. 구부러지지 않고 그냥 쭉 뻗어 있는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뒤쪽 폼에다 꽂고 있어요, 지금. 자, 모여서 꽂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있는 폼의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에 꽂고 있습니다. 한 단을 우리가 7번 들어있으니까 그 정도 다 쓰셔도 나쁘지 않아요. 한 4번 정도 꽂았는데 한 5번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끝이 예쁘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치고 있는데 말체 안에서도 뭔가 숲 같은 느낌이 들게 했죠. 근데 얘는 선만 강조했으니까 좀 여기에 추스름사절 느낌도 좀 내고 싶다 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이 빨갛게 좀 색칠이 되어서 나오는 소재인데요. 수수예요, 수수. 이런 색깔로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농부 아저씨들이 위에다 색칠을 하신 거죠. 이거를 우리 말체 주변에다가 조금씩 넣어줄 겁니다. 얘도 한 본에 5번 정도, 한 단에 5번 정도씩 들어있어요. 여기 사이에다가 꽂아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는 아래서부터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억새는 한 군데에서 퍼지는 거 있죠?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자, 이 사이사이에다가 하나씩 넣어줄게요. 키가 크니까 하나는 가운데다가. 이런 수수가 아니라면 아니면 우리 보리 이렇게 생긴 그런 열매 곡식이 붙어있는 그런 길쭉한 소재들 있죠? 이런 걸 올리셔도 되고요. 이제 시장에는 가을에 우리가 좀 추수할 때 볼만한 그런 절제들이 많아요. 막 관상고추라든지 아니면 여우상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노랗게 큰 동물 얼굴처럼 보여지는 그런 열매가 붙어있는 거. 여우 얼굴, 폭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여우상이라고 하는 열매도 크게 나오고 아니면 덩굴로 되어 있지만 까치밥이라고 하는 노박덩굴이라든지 아니면은 풍선초라든지 덩어리진 것 같은 그런 소재들도 여기다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대체해서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이렇게 좀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여기하고 여기 뒤에 부분은 이렇게 기역자로 보이는 요 니은자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을 이제 꾸며줄 거예요. 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에서 이 계절에 쓸 수 있는 거
해바라기를 가지고서 여기 부분에 해바라기,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제가 이제 쿠르쿠마를 한 번 더 가져와 봤는데, 오늘 가지고 있는 이 해바라기가 사실 이 대가 좋고 너무 커서 사실 이런 데다 꽂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해바라기가 여기 색감으로, 얘는 높이만 강조했고 붉은 톤으로, 여기는 노란색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아랫부분의 색감을 크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색감만 강조할 거면은 해바라기가 아니어도 되죠? 네, 당연히 괜찮죠. 얼굴이 크고 단단하고 좋은 거면 상관없다. 그런데 5번밖에 없으니까 10송이 되는 뭐 장미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색감이 진한 카네이션 같은 거 넣으셔도 되는데, 여러 번 넣을 거면 조금 이렇게 좀 얼굴이 정확하고 큰 거를 이렇게 5번만 넣으셔도 괜찮다. 해바라기로 여기에다가 이제 그루핑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루핑을 할 때, 자, 이 해바라기가 고개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선으로 꽂으면 아래를 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살짝 앞으로 보이게 하면서 정면으로 좀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애들은. 그루핑 한다는 거는 그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얘네들을 꽂아주면서 존재감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 그루핑을 할 때는 좀 작은 꽃들을 이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얼굴들을 이용할 때는 좀 볼륨감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존재감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에는) 우리가 부득이 선생님 꼭 만나 뵙고서 이걸 해야겠습니다 하는 분들한테 작품 수를 줄여서 한 달 코스로 4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수업을 그냥 열어드렸어요. 근데 저희 이천에서 수업을 할 때는 예전처럼 아주 다인수로 수업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달은 이제 그냥 마감을 했고요. 11월달에는 자녀석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만들어줬고 앞으로 나오는 폭을 만들어줬는데, 얘는 포컬 포인트처럼 앞에서 좀 시선을 집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의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얘네들보다 더 튀어나와야 돼요. 자, 아래쪽에는요, 일부러 키가 제일 작은 애를 여기에다가, 얘 고개가 숙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얼굴을 좀 펴서라도 면적이 좀 보이게, 색감이 보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럴 때는 좀 폼이 높은 게 좋죠. 우리가 지금 낮은 폼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모양을 좀 다시 볼게요. 오늘은 조금 더 얼굴 좀 독특한 소재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얘가 쿠르쿠마라고 하는 건데, 쿠르쿠마가 완전히 하얀색도 있고 그런데 여기 끝에만 조금 붉은 톤으로 된 쿠르쿠마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쿠르쿠마가 독특한 게 뭐냐면, 얘가 꽃이 아니고, 이게 꽃이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얘가 꽃이에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꽃이에요. 독특하죠. 이런 것들을 포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 둘 셋, 얘는 한 단에 3송이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3송이 정도만 이렇게 둘, 셋 이렇게 꽂아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남았었던 우리 갈대 있어요. 갈대를요, 조금만 우리가 별다른 어떤 그린을 이용해서 속을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인으로 조금씩 높이만 잘 조절해도 다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남았을 때 혹시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수술을 2단을 가져왔는데, 짧게 이 부분을 조금 이 붉은 톤을 잘 보이게 좀 더 넣어줄 거예요. 적은 양으로도 가리실 수 있습니다. 깊은 데서부터 막 애들이 열매가 다 다닥다닥 다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선생님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필러들 있죠? 소고기여도 좋고요. 자잘자잘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냥 여러 송이가 붙어 있는 소재들을 넣으시면 돼요.
꼭 이거여야 돼, 이거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색감만 잘 맞추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아주 연한 톤의 그냥 메리골드를 넣을 건데요. 좀 탐스럽고 얼굴이 큰 메리골드 주황색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추수감사 주일 때까지 나올 것 같은데, 간혹 그런 애들이 중간에서 많이 꺾이거나 다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사용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오늘은 얼굴이 작은 거라서 필러로 쓸 거예요. 만약에 그때 메리골드가 없다면 저도 다른 소국이라든지 다른 필러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메리골드라서 쓰기가 좋은데요. 옆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 얘는 색감으로 약간의 베이스만 주는 거니까 어떻게? 뭐 딱히 막 여기를 꼭 가려야 돼 이런 것보다도 약간만 채워주거나, 성도분들이 아래서 보시니까 아래쪽에 혹시 비어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품의 모양이나 이런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색감이나 양감을 맞춰주는 데만 조금 도움을 주면 돼요. 네,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용한 게 뭐가 있죠? 말채, 그 다음에 갈대, 수수, 그 다음에 해바라기, 쿠르쿠마, 몬스테라, 이렇게 6가지 재료를 이용했잖아요. 그쵸? 6가지 재료로도 사이즈를 크게 업시키거나 조금 더 단단하고 높게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형태적인 거를 무슨 모양으로 하지? 이거를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소재 선택을 잘 하셔라. 맨날 우리가 보는 소재들이지만 이거 높게 해야 돼, 묶어야 돼, 뭐 옆으로 꽂아야 돼, 이거 항상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는, 길이감이 있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높게 올려보는 걸 했고요. 사실 저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사이즈를 너무 크게는 안 했었어요. 근데 이 소재로 똑같이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저보다도 더 키를 더 높게 해서 더 화려하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감이든 모양이든 눈에 확 잘 들어오게 만들자. 그래서 오늘은 길쭉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들판에서 나무와 열매들, 곡식들이 올라온 것들이 보여주고, 밑에는 꽃, 그리고 열매 같기도 한 이런 소재들을 자연스럽게 바닥에다가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한 형태로 하시지만 꽃을 바꾸거나 소재를 바꾸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요. 컬러만 바꿔도 새로운 작품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성전꽃꽂이 디자인 베이직 수업이 또 멤버십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10월달, 11월달에는 우리가 부득이 선생님 꼭 만나 뵙고서 이걸 해야겠습니다 하는 분들한테 작품 수를 줄여서 한 달 코스로 4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수업을 그냥 열어드렸어요. 근데 저희 이천에서 수업을 할 때는 예전처럼 아주 다인수로 수업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달은 이제 그냥 마감을 했고요. 11월달에는 자녀석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수업으로 듣는 분들도 있지만 꾸준히 선생님하고 그냥 계속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못 올라갑니다,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성전꽃꽂이 디자인 베이직 수업 그거 해보시면 좋은데요. 그것을 구독을 하시면 52주 성전꽃꽂이, 묵산꽃꽂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거에 도움이 되고요. 또 네이버 카페, 프리쌤의 성전꽃꽂이 그 카페에 가입하시면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했었던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체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해도 되는구나. 이 쿠르쿠마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도 되는구나. 이런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응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화한 내용들, 그리고 가르쳐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정말 무더운 여름, 긴 여름을 보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또 우리 활발하게 꽃꽂이 배우고 또 꽃꽂이 예쁘게 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그냥 쭉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항상 응원하고요. 꽃과 같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